작년 연말 전남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컴퓨팅 센터가 유치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 겸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인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의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광양에서 네.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는 길인데 특강을 하고요. 네. 전남의 앞으로 미래 또 전남의 번영 이런 데 네. 저도 관심이 많고 네. 특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관심이 네. 많은데 함께 네. 이 어려운 난국들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제목이 보니까 강의 제목이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새로운 기회 뭐 이렇게 됐던데 네.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끝나고 네. 네. 과거에 이제 냉전의 시대에서 탈냉전 세계화 시대가 왔는데 이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일종의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신제국주의 시대, 그렇죠. 네. 좀 뭐 약화해서 얘기하면 기술 패권 경쟁 시대, 네. 경제 안보 시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는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문법은 네.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이 되어야 한다. 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국강병을 외치고 있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 신제국주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건 경쟁력과 강함이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안 네. 그러면 희생되죠. 네. 강대국들 사이에서.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 솔직히. 뭐 요즘에 그냥 뉴스 틀기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큰 기업도 어느 순간 망하는 걸 우리가 보고 네. 이 그러니까. 변화에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네. 또 금방 도태될 그쵸. 수 있는. 그리고 예. 이제 뭐 강대국들 사이에 약소국을 놓고 희생하는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어쨌든 러시아 미국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뭐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또 네. 이란 사태 이런 걸 보면서 네. 또 그 이면에 엄청난 에너지 패권 경쟁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야 무섭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하죠. 뭐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거에 앞서서 네. 당장 우리의 생존이 문제인 거죠. 이게 옳고 그르다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옳고 그른 판단할 수 있죠. 네. 그 세계화 시대의 관점을 논리죠. 가지고. 그게 세계 시대 논리죠. 예전에. 네, 그건 예. 이제 규범주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에 따라서 네. 그래도 그 법을 지키던 시대죠. 예, 예.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힘이 규범인 시대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힘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네. 힘이 없으면 강대국 사이에 거래의 산물이 되는 거죠. 네. 거래의 대상 희생양. 그래서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로 가고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 보면 우리가 근대화를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늦게 하고 소중한 그 가치관에 갇혀서 못 따라갔잖아요. 네. 그런 그런 다시 올수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오고 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한말에 그 뭐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예. 우리의 지금 수준을 보면 네. 하지만 어쨌든 구한말에 그 항상 우리가 구한말 이런 거 얘기하고 독립운동 얘기하고 하면서 서글퍼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은 뭘로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될까? 큰 테마 이거 하나 하고 네. 제가 또 이현주 의원 한때 멋있다고 생각했던 분이라 네네네. 이현주 의원의 정치 철학 네. 이런 얘기 좀 하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네,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예. 그럼 방금 제 경쟁력과 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 네. 그다음에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맡고 계신데 우리의 그러면 두 가지 끝 질문이에요. 미래성장 동력은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이제 AI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AI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나 와 있는 겁니까? 예.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버텨왔던 제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첨단 제조업이라고 예. 저는 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 네. 이제 AI 중에서도 저는 그 제조와 함께 이 연계가 된 네. 이제 AX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예. 예, 그 그러니까 분야. AI 익스피리언스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아니 AI 피지컬 AI인데요. 예, 피지컬 그게 AI, 이제 예. 피지컬 AI가 뭐냐면 예.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 네. AI가 물리적 형태를 갖춘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네. 로봇의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차, 네. 자율주행차.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진 제조 공장.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인공지능이 이제 연계돼서 네. 공장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하고 연결된 그렇죠.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AI가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예.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 거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대부분 쓰죠. 예, 지금 그렇게 예, 쓰고 예, 있죠. 예, 예. 오픈 AI라든가 예, 제미나이라든가 예. 이런 걸 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제 뭐 이런 사태 일어나는데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예. 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제 산업 현장에 예. 그게 직접 쓰이는 거죠. 그렇죠. 예, 물리적 형태로. 예. 우리가 거기에 성장 동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그 산업 현장, 그 제조 현장이 되게 발달했고 네. 그런데 그게 AI가 입혀지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게 피지컬 AI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오픈 AI나 제미나이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우리 시장이 한국어를 쓰는 이제 정보량이 예, 데이터가 네, 데이터 5천만 축적할 수 있는 게. 명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전 세계 인구들은 영어를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기 어렵죠, 사실.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제한적 데이터를 가지고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제조 분야, 첨단 제조 분야를 결합시키면 그거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뭐 이미 앞서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도 제조를 잘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을 막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미국은 뭐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그런데 중국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피지컬 AI는 예.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근데 제조 분야에서 첨단화되고 노하우가 더 쌓인 건 우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빨리 피지컬 AI 쪽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네. 또 필요한 건 전 지금 그래서 입법을 좀 준비 중인데 네. 그 해당 분야의 그 정보를 갖다가 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면서 네. 어떤 갑자기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이런 거에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그 행인들의 얼굴을 차가 수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얼굴 표정을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얼굴 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차도로 나올 것이다 말 것이다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예. 그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뭐 한 10명까지밖에 못 한다. 못 본다. 예.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해도 예. 너무 또 제한적인 한도에서 규제 완화가 되니까 네. 이거 파격적으로 풀고 대신에 그 식별을 못 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누구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데이터 자체가 네.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이러면 이게 삭제가 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식별이 안 되게끔 할 수도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그걸 가지고 이제 규제 완화를 빨리 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이런 걸 하잖아요. 하죠. 테슬라는 하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이런 개인정보법에서 미국은 그런 걸 좀 용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은 예, 예. 일단 트럼프 들어서 특히 예. 이게 규제 완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미국은 또
주마다 규제가 아, 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규제가 없는 주에 가서 없는 하면 주로 되는 가서 거구나.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텍사스 같은 데가 규제가 굉장히 완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죠. 미국을 따라가긴 좀 참 미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좋은 뭐 점이 많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 예.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는 건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나라를 예. 따라라도 가자 이거죠. 예. 3등 정도 하자 이거죠. 피지컬 AI 좀 들으니까 예전에 한 많이 얘기했던 스마트 산다는 생각이 좀 나는데 네, 근데 네, 네. 스마트 산다는 약간 자동화 개념이라면 그렇죠. 예, 이거는 AI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화된 그다음에. 거죠.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스마트 산다는 기계화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사람이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다가 네. 그 육체 노동을 하는 힘, 네. 이 힘이 기계가 대신한 게 기계화라고 하면 예, 예. 이제 전체 이 제어까지도 AI가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지적 노동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네. 이제 제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순간순간 기계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예, 것.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해야 돼요. 관리를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야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되지 하는 고민이 그렇죠. 사실 있는 그것도 거죠. 여쭤보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여쭤봤는데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저의 예, 예. 관심사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 네.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만 네. 노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무의미해잖아 인생이 그죠. 네, 네. 자기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긴 할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 전체적 관리는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줄어들죠. 예.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자율제조 공장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아서 판단해서 웬만큼 돌아간단 말이죠. 사람은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공장 상황을 네. 이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네.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커야 돼. 우리나라가 마더 팩토리가 되는 거죠. 예. 한국에 이제 본점, 뭐 본사 이런 네. 이제 마더 팩토리가 있고 그런 유사한 공장을 찍어내기 식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산업 규모를 더 크게 더 만들면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은 사실 굉장히 살벌한 세상이에요. 네. 약육강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네. 옛날에 그런 구한말이나 이런 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상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때는 뭐 우리가 외국을 보지를 않았던 그렇죠. 시대니까. 지금은 뭐 모든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담세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노동에 필요한 인구는 사실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적게 낳더라도 그 아이들의 굉장히 인텐시브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교육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다른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간이 노동할 거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개인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논의도 됐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상당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격차는 자본과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커질 그 겁니다. 자본이 예. 없으면 사실은 예, 예. 이게 축적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심해질 예, 텐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자본에서 자본 수익을 가지고 이것을 좀 나누자라고 네. 했을 때 그것도 근데 그냥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저는 그 한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여가만 즐기면서 그걸 그 소득을 갖고 한다. 여기에서 이게 그럼 인간이 행복할까 네. 하는 이제 약간 윤리적 또는 이제 철학적 고민들이 그렇죠. 좀 철학적 있고요. 고민이 가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불공정 이슈가 나올 텐데 네. 이건 어떻게 해소하지 하는 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가서 그런 식의 어떤 소득의 어떤 분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떤 적어도 최소한의 네. 기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최소한의 기여. 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요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뭐 이제 대기업에서 네. 김이 K푸드 때문에 잘 팔리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매출을 되게 많이 올리면서 김 양식을 예. 그 이제 전남의 이제 전남 지역의 어민들하고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김 양식하는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최첨단화 되니까 사실 어민들이 할 일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아, 예. 네, 하지만 그 어민들은 이제 그 회사의 일종의 어떤 그 이 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지 않냐? 이게 네. 좀 이제 주체 의식도 생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 자기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산업에 기여가 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지분을 좀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게 그냥 나눠준다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타다라든가 우버가 막 우리나라 들어올 때 예, 예. 공유 경제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허용하되 예. 그 회사들의 지분 예. 그거를 이제 한국 시장을 가지고 지분을 만들어서 네. 그 주식을 갖다가 택시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나누면 그러면서 일종의 M&A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허용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 다 은퇴하시는 나이가 돼가는데 네.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이제 그 연금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기여하는 것 또는 내가 어떤 희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네.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바닷가에서 내가 뭔가를 친환경 생물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를 판다기보다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환경적 이익을 주잖아요. 네. 그것도 소득화할 수 있겠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예,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올 수는 있을 거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묻고 싶은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의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가 좀 나갈 것 네. 같은데 이게 크게 나누면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치를 보면 이현주는 저는 자유 쪽에 많은 방점을 둔 정치인으로 봐왔고 네. 그것에 제가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냥 좀 둥그려서 여쭤볼게요. 근데 민주당의 현재는 상당히 평등주의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 계세요? 있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그 이분법적인 것 자체가 네. 지금 이 시대에 별로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자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냉전 시대에는 상당히 맞았고 또 세계화 시대에도 그것과 관련된 논쟁들이 상당히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 세계가 국민의 생존 그리고 개인의 생존을 향해서 연락에 지금 막 경쟁해가는 이 시대에 네. 야 이런 어떤 논쟁이 시대 뒷떠드는 거다. 네,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생존이라는 것을 우선에 두고 네. 그것을 각 개별 상황별로 판단해야 조합해야 된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경쟁 대상은 국내가 아니라 네.
세계인 거죠. 세계.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세계 그렇죠. 속에서 세계죠.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나름의 어떤 목소리와 지분을 가지고 네. 생존에 있어야 되고 그 생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생존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전남에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경쟁을 갖다. 근데 지금 저기 용인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용인에 들어오려고 하는 뭐죠? 저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네. 이거를 지금 남북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남북권으로 좀 이전하자 하는 주장이 있죠. 주장 논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으로 해서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경쟁력으로 할 때는 집적화하고 세계 단위 경쟁에서는 그래야 되죠. 모아야 된다. 네. 이 두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선택과 됩니까? 집중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대한민국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뭐 코스피 상승 랠리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잠깐 한눈 팔아도 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쟁이에요. 예, 예, 이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태계가 형성된 곳 기존에 지금 현재는 경기도 쪽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이천까지 그렇죠. 예. 거대한 벨트가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이제 팹도 있지만 네. 팹 외에도 후공정 그다음에 소부장 쫙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미 형성된 한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걸 다른 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거기에 입지 조건은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어떤 네. 데는 입지가 좋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좋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이전설 자체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네.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고 새로 가서 할 수는 그러면 나라가 휘청거리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봐야 된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를 들면 남부 지역에 각 네. 이제 영남이냐 호남이냐 또는 이제 해안가냐 아니면 내륙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각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입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방 이제 제가 광양 쪽에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네. 이 광양 여수 또 이제 순천 이쪽 일대에도 일종의 산업 생태계가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기존에 그죠. 그래서 철강, 화학, 석유화학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철강도 이제 고부가 가치화해서 네. 그래서 비싼 철강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비싸게 팔리고 또 남들이 잘 못 만들어내는 쉽게 싸게 못 만들어내는 그런 고부가 가치 철강 예를 들면 수소하는 제철 네. 이런 걸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경쟁력 있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가능한 게 딴 데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광양 아니면 포항에서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죠. 인프라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갖춰온 곳에서 예. 거기에 더 투자를 네, 해서 해서, 그걸 네.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전남의 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이제 산단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리백이라든지. 에너지, 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러면 해서. 이제 아리백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AI 뭐 피지컬 같은 실증 단지라든가 저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만약에 앞으로 전북의 새만금에서 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아직 매립이 안 끝났어요. 근데 네, 그거 맞습니다. 빨리 마무리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하든지 아니면 뭐 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다 끝나면 빨리 거기에 어쨌든 만약에 아리백 산단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쪽 인근은 자동차 부품들이 옛날에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하고 휴머노이드가
비슷해요. 옛날에 왜 보면 로봇이 자동차로 이렇게 그렇죠. 변신하는 거 그런 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영화. 네, 트랜스포머 예. 영화 그런 것처럼 부품들의 어떤 이 그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동 원리가 그래서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발전한 곳이 휴머노이드가 발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농업이 발전한 곳들은 농업을 그러면 산업화하는 우리 거죠. 의원님은 각 지역별로 특성화와 선택과 집중을 해야 자기의 된다. 이제 예, 경쟁력이 강한 것을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걸 이제 대학이라든가 연구시설, 실증단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우후죽순 막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면 그건 먼저 생태계 형성된 것을 못 이겨요.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의 논리 중에 하나가 전력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엄청 쓸 거 아니야 앞으로 그 반도체 산단이 용인 쪽에 들어서면. 근데 그 전력량은 또 저쪽에서 고압선로로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압선로 놓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계속 반대들이 많이 왔고 이 전력 수급에 관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질문하는 분들 있거든요. 뭐 그런 거야 어차피 그거와 관련된 이제 경제성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좀 더 공정하게 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력 그 발전원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네. 가까운 곳일수록 전기요금 좀 인하해 주면 되죠. 예, 전 뭐 앞으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사태,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예,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3위 아닙니까? 2위가 사우디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원유가 풍부한 곳인데 이게 전부 다 암시장으로 들어가서 사실 그동안 중국이 암시장에서 많이 싼 가격으로 이걸 생산하면서 전기 요금이 싸졌죠. 근데 이걸 이제 세계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전 세계 원유가나 혹은 LNG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도 역시 LNG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생긴다. 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발전원 가까운데 전기요금을 싸게 해서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되게 중요한 그런 산업들. 그게 거기 오겠죠. 전기요금도 산단을 조성하는 그 큰 고려 요인이죠. 요소가 될 수 있게끔. 그게 예. 원가니까요. 네, 네. 특히 AI는요. 품질은 데이터에서 좌우가 돼요. 왜냐하면 네. 학습을 많이 할수록 그렇죠. 좋은 정보가 나오니까. 근데 AI의 가격은 어디서 좌우가 되냐면 네. 전기요금입니다. 아 그래요. 전기를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에요. 로봇에다가 전기 스위치 꽂고 전기 그 플러그 꽂고 다닐 수는 없죠. 그게 네. 로봇이 아니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로봇의 관건은 또 배터리 기술과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에요. 네. 그리고 전기가 싸야 이거를 충전해서 계속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 하면 좋다. 근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이런 송배전망이 올라오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주면 결국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서도 저는 앞으로는 이제 SMR이라든가 SMR 중에서도 고압가스 예를 들어 열가스로 하는 헬륨 가스로 이렇게 생산되는 SMR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그래서 거의 안전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각 산단들이 직접 조달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석 최고위원이 이 순천까지 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네. 예, 예. 네, 하여튼 순천에 제가 순천 정원 박람회 네, 네, 가끔 오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예. 그리고 순천이 또 순천 대학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순천 대학이 옆에 광양 여수랑 같이 함께 이 지역의 전남 동부의 산업 발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네. 또 이 의대 유치를 좀 도와주세요. 예.
근데 예, 예. 그거 같이 하지 않나요? 같이 공동으로 목포대랑, 통합해서 예, 예. 제가 통합해서 하면 된다. 캠퍼스 2개 만들고 그 예,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알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천의 우리 시청자 정치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순천 발전 위해서도 또 그리고 여기 힐링의 도시 순천에서 더 좋은 경험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우리 전남 발전 위해서 저도 많이 기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은박람회로 오시면 한 번 더 들러주세요.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